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를 1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출연했을 때 그때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많이 이뻐해 주셨나 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 한 번씩 출연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좀 이렇게 고정으로 나와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한 0.15% 정도, 1.5% 정도 이렇게 올라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꼴랑 0.15%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면요, 0.07%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적게 올랐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좀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보면 0.5%가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딱 나오죠. 이 화면만 봐도 대형주보다는 오늘은 중소형주가 좋은 그런 날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299.95 정도가 됐는데요. 0.05포인트가 한 틱이니까 한 틱만 더 올려서, 그쵸? 한 300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땡땡이라는 숫자를 봐서 좀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374개가 올랐죠. 하락 종목 수가 483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510개 종목이 올라오고요. 956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었냐. 대형주 쪽으로도 별로, 아주 작은 중소형주 쪽으로도 별로, 소형주 쪽으로도 별로. 결국은 중형주 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조금 좀 옆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올랐습니다. 0.65% 정도 올랐는데 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 쉴 새 없이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한 6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6원 정도 올라와서 1274원 80전 정도가 됐는데, 자, 이 원화 강세는 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거마저도 원 달러 환율마저도 이렇게 좀 올라와서 원화가 약세로 갔다라면 시장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게 좀 든든하게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요. 자, 종목 이 시장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봉인데요. 자, 30분봉 말고 10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야, 여기서 아침에 조금 좀 출발은 마이너스 출발을 했죠. 그랬다가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원래 처음에 10분 정도는 막 치고받고 하느라고,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치고받고 하느라고 좀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자리를 잡고 아래로 약간 흘러내리나 싶더니 지난주에도 많이 빠졌는데 너무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없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살짝 반등했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없고, 그렇다면 중요한 경제 지표도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빠졌으니까 살짝 좀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쭉 올라왔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냥 이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자대고 옆으로 긋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봉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보시면 도지 형태, 십자 형태의 좀 이 캔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왕이면 요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이뻤겠죠. 좀 더 이뻤겠는데 그래도 또 오후장으로 가니까
뭐 경계 심리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나온 모습이고요. 또 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나왔죠. 현행대로 10억을 유지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좀 있다 보니까 막판에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있는 구간이 이쪽 구간이에요. 자, 여기 9월 달에 상당히 좀 하락했던 하락 갭이 있었죠. 자, 이 갭 상단부 쪽, 이쪽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 깨질 말고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좀 강합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특별하게 뭐 아무런 모멘텀도 없이 그냥 잠깐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옆으로 횡보한 그런 시장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그럼 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뭐 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은 탄력 있는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뭐 조금 흔들더니 이때는 코스피 시장은 전저점을 좀 이렇게 깼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가 저점으로 기록하면서 그냥 좀 올라왔다가 오후장에는 옆으로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아무런 모멘텀 없이 그냥 횡보한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요. 이 차트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힌트를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잘 이렇게 과거에 있는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다 보면 아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갭이라는 거 있죠. 뭐 갭이 발생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지지선, 저항선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많고요. 전에 뭐 있었던 전저점, 전고점 이런 것들도 좀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있는 위치가 자 이쪽에서 10월 달에 한참 10월 뭐 한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참을 횡보했던 자리죠. 이런 자리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매매가 많이 됐다라는 거 그런 거는 여기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여기서 오늘은 지지를 받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뭐 어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요. 뭐 그냥 시장 상황이 지금 연말이니까 되게 좀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죠.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막 다 죽은 상태에서 오늘 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 5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니까 뭐 특별한 모멘텀 없이 그냥 흘러간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은 일자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시간대별로 나왔네요. 자, 일자별로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뭐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죠. 자, 뭐 금요일 날 1,850억, 그리고 22일 날 목요일 날 5,600억, 그리고 오늘도 6,200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물량들은 이쪽에서 다 받았죠. 자, 기관 쪽에서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금융투자 쪽이 굉장히 매수가 많았습니다. 자,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게 갖고 가는 그런 물량들이 아니에요.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우리 얘기하는 기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혹은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현물을 사는 이유가 그렇죠.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제 내일 종가까지 들고 있으면 내일만 이렇게 하루만 더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면서 그 배당을 노리는 그런 투자로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 물량들 같은 경우는 좀 지나면 좀 시장에 출회될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1월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월 효과는 중소형주 효과죠.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도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하고 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는 조금 팔았는데
코스닥에서는 1250억 정도를 샀죠, 오늘은. 자, 개인들은 3400억 정도 오늘도 팔았습니다. 자, 이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들, 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이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1월 효과입니다. 1월 효과라는 거는 1월 달에, 전통적인 1월 효과는 1월 달에 시장이 다른 해보다, 다른 달보다, 그 연중에 다른 달보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이 크더라. 이게 1월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갔던 자금들, 이런 자금들은 내일 모레가 되게 되면 오늘 금요일은 휴장이죠. 그러니까 목요일이 최종일이니까 수요일 아침이 되면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 수요일 날은 주식을 팔아도 우리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배당을 투자를 들어갔던 물량들, 그 물량들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 쪽으로는 매물 압박이 좀 있는 거고, 중소형주 쪽으로는 수급적인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1월 효과를 노린 그런 선침해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는 그런 물량이 좀 출회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죠. 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뭐 4,640억 정도 목요일 날 매수를 했고, 저 금요일 같은 경우도 1,016억.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4,275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투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좀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많았죠. 오늘도 금융투자 현물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계 돌린 거고, 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선물시장에서 수급이 뭐 3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자,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선물 포지션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청산하지 않는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강하게 베팅하는 수량이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미결작정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으니까 미결작정이 많이 늘어졌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미결작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 하는구나, 치고받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리고 일단 뭐 이 선물 시장에서 오늘 상하, 그러니까 뭐 위쪽 아래쪽 1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일 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짧게 그냥 단타 치고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물 시장의 수급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코스피 시장에 전체 이 수급이 한 5조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수급 굉장히 작은데요. 보시면 5조 9천억을 매도를 하고 6조 3천억을 샀습니다. 보통 보면 어느 정도 평상시 같을 때 보면 이 수급이 15조씩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현물 시장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은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지금 오늘 거래대금 굉장히 줄었는데요. 그래도 이 외국인들 매매한 게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그 부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옵션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도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별 특별한 그런 흐름은 없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자, 콜옵션 쪽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은 콜옵션에 대해서 지금 한 4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이 콜옵션 수급만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크게 못 올라가, 이런 수급이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좀 움직이면 좀 크게 움직이겠어. 이런 수급입니다. 자, 근데 이쪽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요.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자, 풋쪽 수급도 한번 보면 풋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자, 풋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금융투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 매수하고 콜 매도 풋 매수. 요건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 그 반대 포지션이에요. 콜 매수, 풋 매도,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특별한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누적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적 수급을 보면 지금 현재 자, 12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적 수급이에요. 자, 보시면 선물이 나왔네요. 자, 옵션 시장 수급을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누적 수급이 자, 여기서 요게 누적입니다. 계속 하루하루 누적이기 때문에 밑에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콜옵션에서 누적 95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138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풋옵션 누적 수급을 보면 답이 딱 나오겠죠. 자, 풋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90억 정도 풋도 매도를 하고 있죠. 90억 매도를 하고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59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자, 정리해서 보면 누적 수급은 외국인들은 양 매도입니다. 콜옵션도 매도를 하고 풋옵션도 매도를 하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매수를 하고 풋옵션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야 이거 시장 안 움직여 라는 포지션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뭐 위든 아래든 좀 크게 어디로든 좀 움직일 거야 라는 그런 수급이 현재 수급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이 이게 결정적인 힌트를 가끔 줄 때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굉장히 좀 이 큰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요. 그때 바닥을 찍을 때 수급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2천억을 넘게 매도를 쳤어요. 2천억을 넘게 매도를 쳤다라는 건 이건 장 절대로 안 빠져 이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적일 때 힌트를 한 번씩 주는데 지금 뭐 한 100억도 안 되는 수량 물론 또 뭐 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내년 초에 어느 날 갑자기 매도나 매수 포지션이 훅 들어와서 그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한다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뭐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까지 다 좀 살펴봤는데요. 자, 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섹터들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굉장히 좀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원료의약품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중국 쪽에서 지금 뭐 한 며칠 됐죠. 중국에 의약품 품귀 현상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중국이 제대로 발표는 안 해요. 근데 뭐 어디서는 어떤 성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100만 명이 나왔다. 뭐 이런 흉흉한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코로나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뭐 감기약 관련해 갖고 의약품 품귀 현상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이쪽 원료의약품 쪽이 상당히 강한데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이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쪽에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도로 수출을 해요. 이 원료의약품을. 근데 아직까지는 수출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 뭐 지들 의약품 품귀 현상들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원료의약품 수출 약간 뭐 통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출을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정부에서 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죠. 이 타이레놀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해열 진통제, 뭐 진통제 같은 그런 데 많이 들어간 성분인데요. 자, 요런 거를 지금 뭐 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서 긴급 생산 확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의약품에 대한 가격도 650mg
한정당 뭐 한 20원 정도 가격을 올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약가를 올려줬으니까 이 수익성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게 경보제약인데요. 이렇게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이렇게 난리칠 일은 아닙니다. 난리칠 일은 아닌데, 자, 뭐 지금 강한 거는 그냥 그 시장이 좀 이렇게 강하게 인식을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뭐 기관들도 매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거는 좀 곤란한 그런 매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이 경보제약 같은 것들 가장 강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저가로 이렇게 좀 추가로 하락했을 때 그럴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경보제약 말고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실적 부분을 본다라면 경보제약이 아니라 화일약품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뭐 실적 부분도 좀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 2% 정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것도 윗꼬리를 길게 단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화일약품 같은 거는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240주 이평선 정도 그 근처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한 저점에서 노렸다가 만약에 뭐 중국이 뭐 원료의약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뭐 통제하려는 그런 기미만 보이면 바로 치고 올라가겠죠. 다만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는 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 부침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는 설정해 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보인 그런 섹터들도 있었죠. 임플란트 관련되는 이런 쪽이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중국 당국이 임플란트의 스촨성입니다. 스촨성에서 중앙집중식 입찰, 자, 요거를 VBP라고 하는데요. 뭐 저 원가에 대해서 뭐 상한을 정해놓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가격 경쟁력을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치대를 나왔다고 임플란트를 바로 시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의사 선생님들도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교육을 받아야 그걸 식립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되죠.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20% 좀 남짓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대부분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임플란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거의 독과적인 중국에서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어쨌거나 오늘은 스촨성 쪽에서도 VBP를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좀 도움을 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됐을 때, 그때 횡령사고 때문에 거래 정지됐을 때요. 그때도 제가 거래 풀리면 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노려볼 만합니다라고 그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때부터 계속 좀 말씀드린 논리는 그런 게 있죠.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지금 1971년생부터 1959년생까지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지금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한 24만 명 정도 돼요. 지금 태어난 아기들보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4배 이상 많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치아가 안 좋아질 때가 됐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뭐 임플란트를 하고 그랬는데요. 자, 점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야, 나 임플란트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내수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20선 내려오고 있죠. 자, 240선, 여기 120선 초록색 선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62평선 올라가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이 한 점으로 수렴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뭐 연말에 거래량하고 이런 것들은 한산한 모습이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한쪽으로 방향성이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하긴 한데요.
일단 뭐 지수 반등 오늘 보셨잖아요. 지수가 반등했는데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상황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쪽에서는 시장이 이럴 때는 굉장히 종목을 엄선을 해야 됩니다. 자, 내년에 이익 성장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 그런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딱 찍으면 뭐 5G 섹터들 지금 미국 쪽에서 수주 나오면서 실적들 좋아지고 있고, 또 유럽, 일본 뭐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요 대표적으로 솔리드 같은 종목들 한번 보면요. 자, 이미 6월 달에 흑자 전환했고 2분기에 101억 정도 또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에도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노려보신다라면 내년 투자에 좀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